리얼미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김문수가 1위인 조사가 있고요. 예. 홍준표가 1위인 조사가 있고요. ARS로 하면 김문수 1위, 예. 전화면접 조사로 한덕수가 하면 포함되냐 안 되냐에 예. 따라서 좀 다른. 근데 또 한덕수도 예. 어떤 갤럽 조사에서는 전체 4위예요. 그거는 아, 이제 주관식으로 갤럽 조사는 오픈 문항, 네.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강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 안 머릿속에 돌아다는 안 거죠. 돌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4위고 가상 대결하면 또 객관식이니까 그건 또 잘. 가상대결은 또 1위가 나와요. 네. 그거는, 객관식이라서. 그거는 이제 이름을 놓고 나는 정합성이 좀 물어보는. 떨어진다고 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까지 짜게. 리얼미터 거부터 봅시다. 네, 한덕수 대행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답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조사부터는 당원 50, 사실상 ARS 투표랑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이제 2위 싸움을 홍준표, 한동훈 두 분이 할 텐데 어떤 조사는 한동훈 후보가 앞서고 어떤 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데 뉴시스 아까 경공 브리핑에서 소개해준 조사도 ARS 투표 방식이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대 50 당심 민심 합쳐지는 결과로 따지면 김문수 홍준표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국힘 룰러 하면은 김문수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죠. 사실 높고요. 이 싸움 말한 대로 한동훈과 홍준표 치열할 것 같은데 여론조사로 하면 전화면접 조사니까 거기서는 한동훈이 좀 앞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심을 추정하는 당원 투표는 ARS 방식이라서 거기서는 이제 홍준표가 앞설 것 같은데 저도 홍준표의 진출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가능성을 좀 높게 네, 보긴 예. 하더라고요. 만약에 김문수가 올라간다면 그 신천지 10만설 네. 그 여전히 유력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예.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 3자 가상 대결도 리얼미터가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네. 볼까요? 예. 리얼미터가 요새 조사 많이 하네. 네, 저희가 이제 1.5K로 네. 1.5K로. 네, 수목금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김문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양강이에요. 네네. 양강.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이제 한 3, 4주 전부터 50% 50% 넘어갔고요. 다자구도에서는 지난주부터 50%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안철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두 자리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부 3자 대결에서 두 자릿수 나오는 결과가 가끔 있습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이준석 보좀 못 후보가 할 받을 것 것 같은데. 같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30% 내에서 형성이 되면 단일화하겠죠. 차착 아니 그러면 오히려 이준석 단일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차차기를 생각해서 국민의힘 후보 일부 지지층 이준석한테 찍어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단일화해서 못 이길 것 같으면 단일화 안 할 되죠. 텐데. 네. 근데 또 단일화 변수 또 하나 있어요. 보존 받나 못 받나. 그렇죠. 이제 10% 넘어야죠 최소한. 보존 못 받으면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1, 2억이 아니잖아요. 이제 100억 단위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못 갚거든요. 15%를 넘어야 100% 다 보존받고 10% 넘으면 50%. 10% 받기가 어렵겠어요. 예. 지금 간당간당하죠.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돈 때문에. 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버틸 수만 있으면 단일화 안 하고 안 하는 게 끝까지 좋죠. 버티면 15% 이상이 되면 좋은데 10%는 저는 넘을 거라 봅니다. 10% 단일화 안 하면. 하더라도 절반밖에 못 받잖아. 그건 애매한 거죠. 사실. 대선을 커서 네. 빚이 한 30억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 제 일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은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지. 뭐 국민의힘이 네. 원수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그러니까. 표현까지 쓰는 건데. 나는 비싸다는 말이잖아.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종국에 가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그래서 나오는 게 좋다는 그러니까. 얘기 많습니다. 페가망신이 뭔가 깨닫게 한덕수도 만들어줘야. 결국 당에 들어갈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나중에는 당에 든다. 무조건 당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선은요. 이 홍보물 돌리려고 그러면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예. 그 선거 비용 제한액이 588억. 그러니까요. 5억이 아니고 500억대에서 놀기 때문에 예.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리얼미터 거 보고 그다음에 저희 4K 보겠습니다. 4K. 예, 전화면접 4K. 전화면접을 저희가 주중에는 3,000하고 주말에 1,000 그렇습니다. 따로 해가지고 네. 4,000 하는데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6,000으로 늘어납니다. 네. 6,000. 6K. 이렇게 한 번 하면 1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정당 지지율 합계는 49.9. 예, 30. 요거는 예. 3K 플러스 1K 해가 4,000이 4K예요. 4K. 그렇습니다. 4K. 예. 이건 뭐 기존 조사하고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판세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정권 연장, 그다음에 교체는 28대 67. 네, 이것도- 오랫동안 비슷한 범주 안에 계속 놀고 있고요. 네, 대구 경북도 정권 교체 의지가 더 높습니다. 53.2 자, 그리고 3K 이 우리가 가상 대결을 양자 대결 한번 네, 붙여봤습니다. 양자 대결 다 털어버리고 양자 네. 대결 51
50대 김문수 18. 예, 김문수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51대 한덕수 25. 저희 기준으로 한덕수가 제일 경쟁력인데 더블 스코어입니다. 여기서도 적극 투표층만 보면요, 56.4 대 25.1로 양자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17, 20%가 안 나옵니다. 네. 저희 조사로는 한동훈의 경쟁력이 높지 않거든요. 다른 조사도 네. 양자 대결 붙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의 쏠림 현상이 가장 적거든요. 맞아요. 배신자라고 빠져나가요. 예, 지금. 그래서 본선 경쟁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누가 붙어도 50% 이상이고요. 예. 홍준표. 그래서 저희 조사상으로는 한덕수 경쟁률 1위, 홍준표 홍준표 2위인데 그 표차는 2, 3%밖에 안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하고 한덕수를 비교해 보면 20, 30대는 홍준표 상대적으로, 네. 60대, 70대는 한덕수, 이렇게 두 사람의 상대적 경쟁력은 좀 다릅니다. 근데 한덕수 경쟁률이 그럼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실제 투표율은 60대가 더 높거든요. 한덕수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온다니까. 예.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죠. 자, 저희 3,000명짜리 주중조사로는 네. 물론 한덕수 나오고 단일화한다고 하고 이제 뉴스 막 펌프질하고 하면 올라가겠지만 네. 대체로 이재명 한 50% 중반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결국 단일 후보가 한 30% 중반 네. 후반 이 정도 선에서 예, 예. 지금 추세라면 그렇습니다. 대선에 결론 날 것 같은데 네. 투표 의향도 그 적극 투표층만 놓고 보면요, 민주당 지지층이 91이고 국민의힘 지지층 83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의지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 지지율 차이 나죠.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에서 격차 크게 벌어져 있죠. 윤석열에 대한 평가 3년 평가 아주 안 좋죠. 거기다가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의지는 훨씬 더 높다.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투표지가 더 높고 예. 그다음에 중도에서도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 지지 결속도도 민주당이 훨씬 높고요. 어떤 지표로도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상적 방법으로는 뭐 국민의힘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잔수가 통하지 않는 선거다.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이걸 지진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위험한 대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위험한 대선이다. 이 선거의 3대 요소가 구도인물 정책인데 이 구도의 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선거가 됐기 때문에 탄핵 국면에서 이 현재 재판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국민들의 그 공포심과 분노는 굉장히 확대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도가 뭐 깨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지금 뭐 55% 박스권에 지금 갇혀가지고 박스권? 그러면 박스권.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의 단일화는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근데 이게 좀 뭔가 달라야 이 시너지가 있는 건데 후보들 간의 색채가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덕수도 중도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는 뭐 한덕수가 그 중도가 지지한다는 누가 그래요? 한덕수가 신상품이 아니잖아요. 한덕수하고 곧장 윤석열 정권이에요. 경제를 3년 동안 말아먹은 장본이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총리였는데 어떻게 분리가 된다고 자꾸 분리된다고 그래. 아니 3년 동안 경제를 말아본 장본인이 경제를 살리겠다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헌재 선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선이 됐어요. 그렇죠. 다 윤석열 묻었잖아. 예. 형사 재판 또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서도 다른 후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힘을 못 쓴 거고요. 이 보수가 사실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그냥 외부에서 그냥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한덕수 뭐 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네네. 왜 한덕수 뭐 어쨌다고? 설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서사가 없으니까 네. 그 인물 하나 들여온다고 해서 이게 되냐고. 저는 오히려 더 손쉬운 게임이 될 거다. 왜냐하면 정치적 메시지도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정당 내에 있는 인물 가지고 지지고 볶고 했었어야 그렇죠. 돼요. 지금 급하게 막 급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패착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거예요.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한덕수 조사도 해봤지 않습니까? 대선 출마? 네.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죠. 사실 민심이. 한덕수 출마하면 안 된다가 64.9. 저희 조사로는 64.9인데 예. 근데 이제 KBS 조사는 70이고 네. MBC 조사는 60이거든요. 중간쯤 나온 거예요 우리가. 네. 예. 그러니까 60이든 70이든 더블 스코어란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럼 표를 어디서 가져오냐고.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밖에 표를 못 얻는데 미국 유권자 찍습니까? 대한민국 투표를? 트럼프가 와서 투표하냐고. 이 국민의힘 지지층 지금 4명의 후보들 지지층에서는 또 약간 터부시하잖아요. 네, 한덕수가 네. 경쟁자이기 때문에 예. 부적절하게 조금 높게 나오고 뭐 이거 마지막 조사 하나만. 미국의 관세 협상 누가 진행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사 잘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조사죠 이거. 차기 대통령 70.1.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덕수 26.6. 이거 굉장히 좋은 조사.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나 몰라. 이거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